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라게를 사육하다가 폐사를 경험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특정 사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많은 이유로 폐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적 데미지에 의한 폐사 확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미지는 물리적인 데미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에 의한 데미지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PPDS와 유사합니다만 집에서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라게 사육에서 폐사는 100% 차단이 불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알려진 자료들을 통해 이 폐사의 확률을 최대한 낮출 수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온열등 없이도 잘 살아 있습니다. 탈피할 때 땅 파서 꺼냈는데 잘 회복하고 있어요. 젤리만 먹고도 잘 살던데요? 지상 탈피했는데 잘 살아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진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잘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모두가 쉽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감기로 인해 한참을 고통받게 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누군가에게 감기는 아주 작은 질병이지만 신체적으로 워낙 약한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회복을 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죠. 소라게 역시 이와 같이 아무렇게나 사육을 해도 잘 살아있는 개체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데미지들이 누적돼서 언젠가 폐사에 이르는 개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 HP 200을 가진 몬스터한테 10씩 데미지를 준다고 하면 총 20번의 타격을 해야 몬스터가 사망합니다. 즉 한 번 타격한다고 해서 몬스터가 바로 사망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간과하는 작은 실수들이 모이고 모여서 폐사의 확률을 높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들을 기준으로 사육을 했는데도 폐사에 이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모든 것들이 폐사의 확률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손에 오기 전까지 PPS를 겪은 개체일 수도 있고 데리고 와서도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결국 폐사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사에는 다양한 원인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한수가 평소보다 늦어져서 상한 물을 맞았다거나 응애가 너무 폭번을 해서 데미지를 입었다거나 넣어줬던 음식을 소라게가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게 썩어서 암모니아를 발생시켰다거나 사육장 내부가 건조해져서 아가미에 데미지를 입었다거나 탈피 지연이 심해져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등 이런 다양한 데미지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모든 데미지들은 1회에 한해서 갑자기 폐사하진 않습니다. 꾸준히 누적돼서 폐사에 이르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언가의 특정한 이유, 한계로 죽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 탈피하는 소라게끼리 만나서 공격당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들 간의 싸움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육장이 과밀인지 그리고 바닥재가 충분히 높은지를 체크해 봐야 하고요. 사육장이 과밀이면 동시에 탈피하는 개체가 많아질 것이고 땅속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아지니까요. 두 번째로는 영양 공급이 충분한지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평소에 키틴이나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탈피를 진행 중인 소라게는 완벽한 보약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알려진 주의사항들을 최대한 실천해 나가며 폐사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라게가 좋다고 매일 핸들링을 하는 것 역시 계속해서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만질 때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요. 응애가 싫다고 사육장 안에 모든 용품들을 인공용품으로만 배치하는 것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인공용품을 배치하더라도 유목 하나쯤은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들은 자연에서 왔고 자연에서는 인공용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최대한 그들에게 자연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폐사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식지에는 모래나 흙만 있기 때문에 호주모래나 코코피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육장을 키우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야생에서는 어찌 보면 인간보다 넓은 활동 반경에서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사육장 안에 넣어두면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누적될 것 같습니다. 서열 싸움이 길어지는 경우를 비유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군대에서 정말 싫은 고참과 인연을 같이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를 하는 순간 다시는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라게는 그 싫은 대상과 앞으로 이 사육장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사육장의 분리나 넓은 사육장은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자 어항에 20마리를 넘게 키우던 분이 몇 달이 지나고 4마리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만약에 어항을 총 5개로 나눠서 어항 1개당 4마리씩 키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폐사 발생률은
훨씬 더 낮았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야생과 비교해보면 소라게에게 스트레스가 될 만한 요소가 많다는 것을 우린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예시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열 등 없이 잘 살아있어도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고 있을 것이고요. 땅 파서 꺼냈는데 잘 회복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미 스트레스는 한번 겪었다는 것입니다. 젤리만 먹고도 잘 살아있다고 하지만 평생 시리얼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탈피를 했는데 잘 살아있다고 하지만 스트레스는 분명 누적됐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무조건 폐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누적 데미지에 의한 폐사 확률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재 사육 중인 아이들에게도 그동안 스트레스가 될 만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